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조금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긴축 과정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나쁘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좋은 기운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린다. 일단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아주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속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이 부분이 또 어떠한 그런 분위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사들의 1분기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도 실적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도 실적이 그다지 기대할 만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 또 어떤 업종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이런 내용들을 주도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인지, 정말로 그렇게 많이 나빠지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증시의 상승이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아침과 저녁이 약간 대칭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쿵 하고 떨어졌던 부분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이었는데,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조금 장 초반에는 애매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잘 끝났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쭉 상승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1%, 나스닥은 플러스 0.9%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들을 이틀 연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이 끝났다, 이제 반등을 연속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키울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야 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변화는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기대감을 볼 수 있겠죠. 자, 소매 판매가 3% 늘어났다고 합니다. 3%요. 많이 늘어났어요. 6,970억 달러입니다. 예상치가 1.9% 늘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야,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지표도 좋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소비까지도 강하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말하고 있는 그건 똑같아요. 일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 돈을 벌고 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태 속에서 긴축을 어떻게 빠르게 종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연준의 이야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번에 CPI 지표도 6.4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또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자, 산업생산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0.4%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흐름을 좀 잘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5.8을 기록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지난번에는 27, 마이너스 27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8 뭐 이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상치보다 한참 좋아진 겁니다. 마이너스 5.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좋아지고 있다 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긴 하더라도 크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즉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있고 고용도 좋다. 자, 경기 why not? 네, 나쁘지 않아요. 자, 경기가 이렇게 좋아질 때는 0.25 정도 또는 고금리 기조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너무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게 문제였지 사실 우리한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본다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왜 우리가 뭐 이걸 나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런 전체적인 부담감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보죠. 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 지표의 개선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잘 견디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이다. 그렇지만 연준이 긴축을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연준이 긴축을 장기화할 수 있다. 그래봤자요. 네, 연준이 목표치로 보고 있는 목표 금리에 뭐 한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 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올해 연말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된다. 뭐 그냥 그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또 올해까지는 뭐 예상했던 대로 이런 연준의 긴축 정책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경제는 탄탄한 1분기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침체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는 근거를 얻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탄탄한 1분기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한다.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연준과 싸우지 말고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지켜봐라.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같은 때 보면 지금 가상화폐나 밈주식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을 가지고 연준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시장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시장이 약간 침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라는 상황 속에서는 대체적으로 테마나 재료 이러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네,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골자는 이겁니다.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체력들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금리 인상은 강하게 들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뭐 약하게 떨어지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다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뭐만 좋아지면 됩니까? 주가와 내 계좌만 좋아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 없이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우리 국내 시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부터 빠르게 반등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라인을 형성한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을 쳐 올려주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 해가지고 배당 늘리는 것들 많이 보셨고요. 또 보면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도 심심치 않게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현대차 그룹 이 계열사들이 거의 전체적으로다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이제 지금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가 골고루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긴 한데 배당을 크게 확대했다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계획할 것이다, 또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식의 소각,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에 나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이다. 이 그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 회사 주식이 이거밖에 안 돼? 더 가야지. 그러면서 자사주 갖고 와. 다 태워버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배당 더 많이 줘. 지금 우리가 이 정도 배당 가지고는 될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1,000억 원이면 제법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실탄을 재원 삼아서 향후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야? 자, 현대차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재료로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걸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가장 많이
그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것은 현대차. 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네,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주주 가치가 커집니다. 주당 가치가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좀 되는 거고, 또 기아차 역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현대차 모비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를 꾸준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대, 기아, 현대 모비스 이게 주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자사주를 전부 다 소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당을 확대해주고 있어요.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배당을 확대해준다.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굉장히 많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면 주당 가치가 커지면 그만큼 저평가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우리가 얻어먹는 게 많겠죠. 특히 지금처럼 주가가 하단을 기록하고 있을 때, 주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을 때 배당을 많이 줘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라면 좋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움직임이 이게 포착이 되는 것은 뭐냐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그룹 내에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은 현대모비스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의 지분율이 0.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기 위하여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배당도 올리고 주당 가치도 올려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현대위아라든지 이렇게 글로비스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그 부품주 쪽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데 현대글로비스 여기까지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질 것이다, 기대감이 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기대가 높은 종목이 이제 현대모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상태가 된다면 완성차 2개와 부품주 쪽에서 현대모비스.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형 자동차 이런 테마와도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 먹고 주가 올리겠다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빵 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로 간다라면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도 지금 1,5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뒤에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동안 10여 년간 자사주를 거의 1조 원 정도 소각을 해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주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을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관심을 한 번씩 가져볼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경영진들이 예전에 이제 뭐 이건희 회장 그런 세대에 있었잖아요. 정몽구, 이건희 뭐 이런 그 약간 이제는 조금 이제 뒤로 물러나 계신 분들. 이건희 회장은 이제 돌아가셨고 정몽구 회장은 뒤로 물러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젊은 피 이재용 세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그쪽에서의 지배 구조가 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이 지금 그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그런 그 재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 새로운 어떤 경영을 이제 만들어내서 장악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지분율 이런 것들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결론을 정리해 본다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야기돼서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지만 오너들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봅니다. 자, 상장사 1분기 실적 눈높이가 하향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4분기에 이미 실적이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1분기에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영업이익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증권사겠지. 증권사가 1분기에 기업들 실적 별로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망치의 전망치 예상치의 합은 한 달 사이에 444조에서 431조로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27조에서 21조로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4분기 상장사들의 어닝 쇼크가 단순하게 비용 증가나 충당금 이런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자, 1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 누가 좋을까요? 네, 증권사들이 좋습니다. 니네들 실적 안 좋다고 했잖니? 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은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가 올라갈 때 힘발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뭐 실적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실적 경고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은 반도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반도체는 지금 수요도 부진하고 1분기에 실적 침체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이런 것들 너 실적 나쁠 거예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상사, 자본재, 건강관리, 헬스케어, 은행 이런 업종들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또 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근데 이 실적이 1분기에 벌써부터 예상치가 나오기는 조금 이른 시간이죠. 왜냐면은 3월달 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더 지나야지만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대체적인 그 대략적인 그런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 지금은 좀 빠른 부분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코스피의 가격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건 뭐냐면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게 되면 지금 과연 이 가격에 코스피가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나 조정이 나오니까 이거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식을 팔고 싶죠. 뭐 실적 안 좋대더라, 뭐 나빠진 데더라 등등등 여러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쌀 때, 바닥일 때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밑에서 잡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격이 쌀 때 주식을 팔고 그것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해요. 또는 세력이 매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유지가 되다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가능할 수 있죠. 왜? 실적 예상치를 낮춰놨으니까. 자, 원래는 뭐 2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인데 이번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19억으로 만들어놨어. 근데 진짜 20억 그냥 나와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겠죠. 왜? 지금 예상치보다 더 낮을 것이 생각해서 주가를 더 바닥까지 끌어내려놨는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와버렸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버렸어. 그럼 지금 가격은 뭐예요? 저평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누구만 좋은 일? 네. 누구만 좋은 일이에요? 밑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는 놈들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팔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 보게 되십니다. 자, 4분기보다 1분기가 설설 개선이 되고 있을 것이다. 물론 1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네,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싸다고 생각되는 거. 그 다음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는 주가가 약간 눌리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추이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봤을 때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 가지고서 주가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네, 그러면서 뭐 실적이 감소할 것이니까 목표 주가 낮추겠다. 자, 1분기 실적 당연히 늘어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실적이 나쁠 것이라 생각됐었던 그런 기업이라서 주가가 꽝 하고 떨어졌는데 일부러 가격이 낮아졌어요. 지금 가격이 낮아졌어.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올해 전망치는 작년보다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예요? 네, 당연히 목표 주가보다 낮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다가 그거보다 넘게 나오는 서프라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와장창하고 빠지면 누구만 팔았을까? 개인만 팔았겠죠. 살짝 파는 척하면서 주가 흔들리는 모습 만들어주고요. 개인들로부터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또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은 여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자사주를 소각 중인 현대차 그룹은 주주 환원 정책, 배당 확대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어떤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서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지분 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얻어먹을 게 있어요. 일단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도 가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장사의 1분기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금 분석을 내놓기는 조금 이른 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이 예상치를 웃돌게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포석을 까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실적이 나빠? 정말 그렇게 나쁠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지켜보세요. 실적이 정말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인가? 보시면은 아마 이제 머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당장 이제 3월달 지나서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런 이야기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게 되는지 한번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적이 나쁜 상태에서 나쁘다고 더 안 좋을 것이다 예상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얼마나 큰 폭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거 나올 때 잊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좋다. 그렇다고 매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인내심만큼 날렵함도 필요하다. 그러자면 뚜렷한 견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감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좋은 기업이 있어. 내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 근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그냥 막 사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주식 사가지고 손실 보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기다려라 이거죠. 내가 좋은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그 시점에서 타이밍이 나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확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기다리는 과정, 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나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믿고 기다리고 믿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세워서 접근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더 기대해보자고요. 오늘 주가 상승을 기대해보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어제 매수했던 거 또 어제 잘 들고 가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것인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오늘 시장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